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1일 최병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뽑은 지 오늘로서 5일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선 그 리얼미터가 ARS 조사한 걸 보면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4.5%. 그래서 일주 전에는 40.6%였는데 일주 전보다 6.1%포인트 떨어졌다. 이런 거고요.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32.9%에서 35%로 2.1%포인트 올랐다.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 지지율 하락 배경, 왜 지지율이 떨어졌을까? 이게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에서 낙선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인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친명계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친명계 지도부는 자, 이런 식의 어찌 보면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명심,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1인 1극화 체제, 단극화 체제의 병폐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자, 박찬대 원내대표 뽑을 때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불출마하고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찬반 투표식으로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완전 북한 김정은식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롱 또는 당원들의 자괴감,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한 사람을 황제 모시듯 한다. 당 꼬라지가 참 볼만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일반 여론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당원들인들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당선자를 국회의장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정성호, 조정식 이 친명계 의원들의 불출마를 유도한 것, 이런 행태들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이탈,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지율이, 아니 무슨 민주당이 지금 공산당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지지율 하락이지, 이게 뭐 추미애가 국회의장 후보가 안 돼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실제 뭐 10,000명 정도가 탈당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뭐 10,000명 탈당 신청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당원 숫자가요 400만 명이 넘습니다. 거의 4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10,000명 뭐 0.2% 수준입니다. 1,000명에 1명도 안 되는 겁니다. 뭐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리고 실제 탈당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끝내 탈당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주말에 보니까 4,000명이 탈당 신청을 했고요. 실제 탈당 절차를 완료한 사람은 1,6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또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00명이 탈당 신청을 했다, 이게 뭐 엄청난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달래기 한다고 뭐 권리당원의 권한을 넓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최고위원으로서는 이 당원들의 어떤 결집된 당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뭐 상당수의 당원들은 또 이 결집된 당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게 현실이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숫자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의 민주당 내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 원인은 역시 추미애 당선자를 국회의장으로 만들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이런 거 있었죠.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만들려고 했던 거죠. 왜 만들려고 했을까?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왜 만들려고 했을까?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한 내 답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견제해 주기를 이재명 대표가 바랐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대신해서 추미애 국회의장이 뭐 어떤 일을 벌일지는 지난번 추윤 갈등 시즌1 때 우리가 충분히 많이 봐왔으니까 그와 유사한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약간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추미애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일종의 뭐 견제가 아니고 견제의 수준을 훨씬 넘는 그런 아마 압박을 넣어주기를 바랐던 것 아닌가. 그게 향후 자기가 이제 뭐 당대표 연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검찰 신뢰 뭐 이런 거를 좀 무너뜨리고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어이추를 만들려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그 어떤 일종의 공작을 한 셈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가?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취재가 좀 일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확인 취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주변에 자, 이재명 대표가 왜 추미애 국회의장을 만들려고 했으며 그게 왜 실패로 돌아갔는가? 어디에 결정적 문제점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제가 여기저기에서 취재한 내용을 모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출발은 더민주혁신회의라고 있죠. 원외 강성 친명. 근데 지금은 원외도 아닙니다. 더민주혁신회의 출신 31명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장 강력한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그룹이 됐습니다. 이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추미애 당선자를 국회의장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이 멤버들이 사실은 조정식, 정성호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 명심은 추미애한테 있다. 이렇게 압박을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정식, 정성호 이 다 친명, 찐명. 뭐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 좌장, 조정식 의원은 뭐 찐명이다. 이재명 대표 밑에서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자, 그런 사람들인데 더민주혁신회의 멤버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명심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승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마도 긴가민가 하면서 명심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했을 거라고 저는 관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뭐 취재는 한 게 없고요. 다만 더민주혁신회의 멤버들이 와서 명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추미애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그대로 수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 직간접으로 알아봤을 것이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어이추 작전을 펴고 있는지. 근데 그 작전이 어느 정도 사실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출마를 한 거죠. 그래서 더민주혁신회의가 일단 타진을 해보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먹힐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서 그렇습니다. 명심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불출마를 한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우원식 의원에 대해서 이제 더민주혁신회의 멤버들이 가서 불출마를 종용하니까 우원식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한 겁니다. 우원식 의원은 찐명은 아닙니다. 범친명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김근택의 민평연계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죠. 반발을 하니까 더민주혁신회의가 타진했을 때 반발하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원을 만나지조차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뭐 가능성이 좀 보인다 싶으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만났듯이 가서 만나서 명심은 여기에 있으니까 좀 불출마하고 자 추미애 어이추 이거를 그냥 추대 형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우원식 의원이 반발하면서 그게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이재명 지도부가 상황 판단을 종합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조정식, 정성호 다 불출마했죠? 그러면 이제 우원식 의원이 불출마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원식과 추미애가 경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도부에서는 우원식 정도는 아무리 추미애에 대한 비호감이 있더라도 우원식 정도는 충분히 누를 수 있다. 왜? 조정식, 정성호가 불출마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 추미애한테 있다. 어이추다 하는 거를 의원들이 다 알았을 텐데. 그런데 우원식 의원을 뭐 여기서 무리하게 주저앉힐 필요가 없다. 이건 어차피 경선을 통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원식 의원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고 놔두자.
그래도 충분히 이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손쉽게 이길 걸로 보고 이제 결국 추미애 당선자는 열심히 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안 하고요. 반면에 우원식 의원은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숙지하고 의원들을 상대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 여기서부터도 우선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다 더 결정적인 것, 우원식 의원을 찍은 친명계 의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찍으려고 했던 의원들도 우원식 의원으로 상당히 갔죠. 특히 재선 이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원식 의원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 내 재선 이상급들도 아니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뜻, 그래서 어이추 이거 뭐 다 이제 알려진 얘기니까 아마 상당수의 그 친명계 의원들이 결국 추미애를 찍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원식을 찍는다고 해서 우원식이 이길 거다. 난 뭐 표는 상당히 나오겠지만 이길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원식 의원을 찍은 사람이 대단히 많더라. 그런데 실제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우원식 의원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오판, 어이추 이 작전의 결정적인 오판은 우원식과 추미애를 붙였을 때 추미애가 충분히 이긴다. 왜? 이미 이재명 대표의 뜻이 의원들한테 다 공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오판이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어떤 변수 때문인가? 결국은 추미애에 대한 비호감,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틀린 거죠.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당선자를 밀어도 추미애 당선자에 대한 의원들의 경험적 비호감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추미애에 대한 반대다. 그래서 결론이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 제가 지난 며칠간 쭉 한번 민주당 주변 사람들한테 취재를 해본 결과는 이런 겁니다. 결정적 오판은 우원식 의원 정도는 추미애가 아무리 비호감이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어긋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그 시대가 22대 전반기에 뭐 열리게 된 겁니다. 아마 추미애 국회의장이 된 거하고는 아마 상당한 차이가 있는 국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어이추 작전, 이거는 오판으로 끝났고 결국 실패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